헤어진 후 다시 생각난다고 무조건 전 남친 전 여친에게 연락하는 건 아닙니다. 연락 한번 해볼까 생각이 스치더라도 끝까지 참고 연락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거나 최소한 인연이라도 안 끊어지고 싶다면 그냥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맞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절대 연락 안 올 테니까. 오늘은 내가 생각나고 그리울 때도 절대 연락 안 할 사람 유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사람이 단호한 행동을 보이는 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한테 확실히 질렸다거나 엄청 차가운 태도가 됐다거나 자기는 원래 쿨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거나 하는 건 언제든지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는 다시 연락하고 싶거나 재회를 원할 때 솔직히 먼저 연락 오게 만드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아래 댓글 링크에 있는 클레비스에서 상담 한 번만 받으셔도 충분히 해결되고요. 근데 이제부터 말할 3가지 유형 중 하나라면 좀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기애가 강함. 저는 나르시스트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사람이 참 많아서 웬만하면 나르시스트라서 그런 거예요 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진짜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이 있기도 하죠. 정말 나 자신이 사랑스러워 죽겠고 내 인생이 좋아 죽겠어서 상대방을 그리워할 틈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만나는 동안 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랑 상관없이 헤어지고 나면 금방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면서 살아가요. 이런 나르시스트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한다.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들 가지고 있는 수준의 자기애는 해당이 안 되고요. 평소 그 사람이 했던 발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뉘앙스의 말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가 너를 선택했다. 마치 왕이 후궁을 간택한 것처럼 말을 하는 것. 당연히 날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치 어떻게 자기를 안 좋아할 수 있냐는 듯 막장 드라마 재벌 3세 같은 느낌의 말을 하는 것. 내가 왜 그런 애랑 만나야 돼? 자주 자기를 올려치면서 모든 관계를 위아래로만 판단하는 것. 이 정도 수준이면 진짜 나르시스트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난 사람들도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시 연락을 할까 말까 만날까 말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라고 냅두는 게 맞습니다. 만날 때 충분히 고생했을 거잖아요. 잘 헤어지셨습니다. 두 번째, 대체할 게 많음. 사랑은 인생의 필수 요소는 맞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의 설렘과 기쁨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다른 걸로 만족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연락하는 일이 잘 없어요. 아마 헤어지고 나서뿐만 아니라 나를 만날 때도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일이랑 결혼했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워커홀릭인 사람이거나 평생 골프만 치면서 살지 그러냐고 놀릴 정도로 취미에 광적으로 빠져있는 사람이거나 맨날 사람 만나러 다닌다고 봐도 될 정도로 모임 몇 개씩 나가고 인맥 관리에 미쳐있거나 하는 경우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헤어진 후 이별 아픔이 찾아오거나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순간 더욱더 거기에 몰두하면서 감정을 털어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미련이 있다고 해도 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잘해보려고 하지 않고 결국 자기가 몰두하고 있는 거기에 같이 빠져있는 이성을 만나서 정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상담을 하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과도 재회를 많이 성사시켜드리긴 했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하길 기다리거나 유도하기보다는 항상 내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서 마음을 자극하는 방법을 썼었네요. 세 번째,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심리가 있습니다. 바로 상승 욕구. 나보다 낫거나 나한테 없는 무언가를 가진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는 심리입니다.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동경에서 비롯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하는 기대 고픈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돼 라는 최선에 대한 강박일 수도 있죠. 그 중에서 무엇이 되었든 간에 누구든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건 똑같은 심리인 겁니다. 그래서 나랑 헤어진 후 나보다 더 확실하게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이전에 만났던 나에게 미련을 가질 리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연락이 안 옵니다. 나 역시도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근데 재밌는 게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딴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다 해도 나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면 언제든 다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무리 새롭게 연애를 시작해서 하하호호 행복하게 지내더라도 그 연애가 슬슬 질리기 시작하거나 쫑나게 되면 다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3가지는 내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 사람의 조건이나 상황에 달린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다시 연락을 하거나 또 한 번 잘해보고 싶다면 알아서 마음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쪽에서 좀 더 적극적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적극적인 방법은 좀 더 디테일한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이라 아래 댓글 링크에 있는 클레비스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왜 연락이 없는지 명쾌하게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아낌없이 사랑받고 후회 없이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진지하지 않은 그 사람을 우리 관계에서 진지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